2026년 본선 무대에서 멕시코의 0대1이라는 뼈아픈 패배를 당하며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린 지 12시간이 지났지만 그 경기가 남긴 여진은 조금도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라운드 위에서 벌어졌던 논란의 흙먼지는 잠시 가라앉았을지 몰라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스포츠 전문 채널 스카이 스포츠의 가장 권위 있는 스튜디오에서는 이제 막 진정한 폭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순간 스튜디오 안의 공기는 진행자들의 숨소리조차 들릴 만큼 무겁고 적막했습니다. 중앙에 위치한 거대한 화면에는 방송 연출자가 경기의 55분에 일어난 운명적인 순간을 다시 재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거친 반칙 장면도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엄청난 원더골 장면도 아니었습니다. 전광판이 들어 올려지며 역대 월드컵 역사상 가장 기이한 선수 교체를 알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거의 동시에 5명의 선수를 교체하는 강수를 두었고 한국 대표팀이 너무나도 허망하게 선제골을 내준 직후 그라운드를 떠나야 했던 이름 중 하나는 바로 위대한 주장 손흥민이었습니다. 평론석 중앙에 앉아있던 스페셜 원이라는 별명을 가진 노련한 전술가 조제 무리뉴 감독은 몇 초 동안 말문이 막힌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터치라인 밖으로 걸어 나오는 손흥민의 모습에 꽂혀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무리뉴 감독은 어이가 없다는 듯 고개를 저으며 손에 쥐고 있던 볼펜을 유리 테이블 위로 소리나게 툭 던졌습니다. 그 건조한 파열음은 스튜디오의 정막을 찢으며 고지어 쏟아질 단호한 선고를 예고했습니다. 최고 수준의 무대에서 지휘를 하며 온갖 전술적 책략과 용인술의 통달한 자만이 낼 수 있는 차갑고 냉혹한 목소리로 무리뉴 감독은 전 세계 축구 엘리트들을 충격에 빠뜨릴 만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 교체되어 나갔어야 할 사람은 손흥민이 아니라 홍명보 감독이었습니다. 이 가시돋친 판결은 단순히 언론의 이목을 끌기 위한 충동적인 발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벤치 위에서 평정심을 잃은 지휘관의 심각한 공황 상태를 꿰뚫어본 천재적인 전술가의 결론이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심층적인 심리학적 렌즈를 통해 55분에 내려진 이 광기 어린 결정을 해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분석해보면 한국은 수비진의 어처구니 없는 개인적인 의사소통 실수로 인해 뜻밖의 0대1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감독이라면 굳건히 서서 팀 전체의 흔들리는 멘탈을 다잡아야 했지만 그는 마치 통제 불능의 악몽 속에 빠진 사람처럼 반응했습니다. 5명의 선수를 한꺼번에 교체하는 행위는 결코 전술적 변화로 정의될 수 없으며 자신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는 자의 극심한 패닉을 보여주는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팀이 갑작스럽게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은 생사의 기로에 섰을 때 그라운드 위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전투의 템포를 유지해줄 정신적 지주이자 진정한 리더입니다. 동점골이 가장 절실한 바로 그 순간에 무자비하게 주장 완장을 빼앗고 팀의 유일한 버팀목인 최고 에이스를 경기장 밖으로 불러들인 것은 전 세계 수백만 시청자들 앞에서 백기를 들고 항복을 선언한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무형의 전술적 범죄를 더욱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무리뉴 감독은 시간을 되돌려 전반전 45분 동안 완벽하게 작동했던 한국의 전체 시스템을 시청자들에게 다시 보여주었습니다. 선수비 후역습의 대가다운 논리적 사고를 바탕으로 스페셜1은 한국이 결코 시스템이 형편없어서 진 것이 아니라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사고 때문에 패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반전 내내 아시아 대표팀의 쓰리백 전술은 티끌 하나 없이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작동했습니다. 촘촘하게 뒤로 물러선 수비 블록은 유기적인 커버 플레이를 통해 멕시코의 가장 위협적인 공격수인 훌리안 키뇨네스를 비좁은 주머니 속에 쑤셔 넣듯 완벽히 통제했고 그를 그라운드 위에서 완전히 투명 인간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전방에서는 손흥민이 끊임없이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수들의 뒷공간을 파고들며 멕시코의 진영을 두려움 속에 잔뜩 움츠러들게 만드는 숨막히는 압박의 파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스템은 상대의 숨통을 조이며 경기의 호흡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50분에 터진 뼈아픈 실점, 즉 골키퍼 김승규와 후방으로 물러선 수비수 간의 호흡 불일치에서 비롯된 파편화된 실수를 홍명보 감독은 구조적 붕괴라는 개념으로 착각해버렸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이러한 보수적인 사고방식을 폭로하기 위해 잔인하지만 적절한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건축가가 실수로 금이 간 벽돌 하나 때문에 튼튼하게 잘 지어진 집 전체를 부숴버리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됩니까? 5명을 한꺼번에 교체하며 전방의 인적 자원 시스템을 송두리째 뒤섞어버린 결정은 한국 대표팀이 전반 45분 동안 엄청난 땀과 체력을 쏟아부어 구축해놓은 압도적인 경기 템포를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후반전 들어 북중미의 강호 멕시코는 한국을 무너뜨리기 위해
그 어떤 고차원적인 전술도 사용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붉은 유니폼을 입은 팀의 벤치가 스스로 자신들의 생존 기회를 목졸라 죽여버렸기 때문입니다. 순수한 전문 전술적 요소로 더 깊이 들어가 무리뉴 감독은 자신이 토트넘 하스퍼 구단에서 손흥민을 지도했던 찬란했던 시절을 회상하며 그런 상황에서 7번 등번호를 단 에이스를 벤치로 불러들인 것이 왜 용서받기 힘든 재앙인지 설명했습니다. 손흥민의 킬러 본능을 직접 목격하고 비전했던 스승으로서 무리뉴 감독은 이 공격수가 가진 가장 무서운 무기가 단순히 경주용 자동차 같은 스피드에만 있는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멕시코가 선제골을 넣어 리드를 잡았을 때 실용주의 철학을 가진 모든 팀들의 자연스러운 생존 본능에 따라 그들은 즉시 자기 진영으로 물러서서 위태로운 점수차를 지키기 위해 여러 겹의 성벽처럼 견고한 밀집 수비 블록을 구축했습니다. 현대 축구의 사전에서 규율이 잘 잡힌 낮은 수비 블록을 뚫기 위해 감독이 선택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방안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2m 장신의 타깃형 스트라이커를 투입해 공중볼을 띄우거나 숨이 턱턱 막힐 정도로 좁은 공간에서도 양발로 탁월한 중거리 슈팅을 때릴 수 있는 천재를 보유하는 것입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손흥민은 이 두 번째 방안의 완벽한 화신입니다. 페널티 박스 외곽의 공간이 푸른 유니폼을 입은 수비수들의 다리 숲으로 꽉 막혀 있을 때 단반 박자의 방심만 있어도 페널티 박스 밖에서 오른발로 그려내는 완벽한 궤적의 가마차기나 왼발로 사각지대를 정확히 찌르는 강력한 슈팅 한 방이면 순식간에 경기 양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기에 충분합니다. 새빨간 7번이 적힌 교체 전광판을 들어 올림으로써 홍명보 감독은 멕시코가 쳐놓은 견고한 수비벽을 무너뜨리실 수 있는 유일한 파괴력을 가진 자신만의 유일한 대형 대포를 스스로 무장 해제시켜버린 꼴이 되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의 마지막 선고는 전술판 위의 선들에만 머무르지 않고 최고 수준의 스포츠가 지닌 심리학적 예술이라는 깊은 곳까지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축구는 단순히 공을 터치하는 행위의 연속이 아니라 그라운드 위 11명의 선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정신적인 냉전이기도 합니다. 스페셜 원은 조롱이 섞여 있으면서도 뼈아픈 진실을 담은 질문을 하나 던졌습니다. 한국의 7번 선수가 슬퍼하며 그라운드를 떠나는 모습을 보았을 때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했던 사람들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멕시코의 코칭 스태프가 아니라 바로 그들의 수비진이었습니다. 손흥민이 그라운드에 존재했던 50여 분의 시간 동안 그가 공을 터치하든 하지 않든 상대 수비 시스템은 항상 적색 경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국 주장의 전매 특허인 번개 같은 역습에 대한 극도의 공포감이 머릿속에 항상 맴돌았기 때문에 수비 라인을 너무 높이 끌어올리거나 마음 놓고 공격 지원에 가담할 엄두를 내지 못했습니다. 손흥민은 경기장 위에서 마치 전술적 유령처럼 상대 수비수들의 발목을 꽁꽁 묶어두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존재했습니다. 그가 그라운드를 떠났을 때 그 쇠사슬은 툭 끊어져 버렸습니다. 멕시코 수비수들의 양어깨를 짓누르던 모든 심리적 압박감이 완전히 해방된 것입니다. 그들은 마침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그 어떤 두려움도 없이 라인을 높게 올리며 편안하게 팀의 간격을 재조정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명장이라면 존재감이 가지는 권력을 항상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팀의 가장 위대한 스타가 앞선 89분 동안 아무리 부진한 하루를 보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 1초까지 기꺼이 글을 남겨둡니다. 왜냐하면 그토록 탁월한 개인들에게는 자신이 왜 세계 정상에 서 있는지를 증명하는데 경기 전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후반 90분 추가 시간에 벌어지는 믿기 힘든 1초의 기적이면 충분합니다. 방향을 잃은 자의 공황 상태 속에서 손흥민을 벤치로 불러들임으로써 이 아시아 대표팀의 사령탑은 멘탈과 배짱에 있어 바닥을 드러내는 지독한 나약함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전설적인 감독의 그토록 뼈 때리는 평론이 끝난 후 텔레비전 스튜디오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침묵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경기를 뒤로한 채 외롭게 터치라인 밖으로 걸어나가는 손흥민의 모습은 본의 아니게 현대 축구의 비극을 보여주는 슬프면서도 너무나도 사실적인 한편의 다큐멘터리 필름이 되었습니다. 조제 무리뉴 감독이 한국 축구 팬들의 심장을 잔인하게 찢어놓을 만한 한마디로 결론 지은 것처럼 말입니다. 매우 유감스럽게도 한국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한 선수 세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그들은 변방의 삼류 축구 수준의 사고방식을 가진 두뇌에 의해 묶이고 끌려다니고 있습니다. 월드컵의 역사는 결코 나약함에 관용을 베푼 적이 없으며 공황 상태에서 비롯된 교체 결정 하나가 아시아가 낳은 가장 위대한 스포츠 아이콘 중 한 명의 위대함을 증명할 기회를 영원히 빼앗아 버리고 말았습니다.